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73번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세요. 자, 73번에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미광의 유무조사에 사용되는 것은, 자, 미광의 사용 조사에 사용되는 것은 뭐죠? 자, 커트 필터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미광의 유무조사는 컷 필터다, 이렇게 바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74번 문제는 여러분들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굴뚝 단면이 원행이고 굴뚝 직경이 3m예요. 자, 먼지 측정을 위한 측정 점수는, 자, 직경이 3m니까 반경 구분수. 반경 구분수라는 것은 몇 군데에서 측정을 하느냐는 거죠. 3입니다. 그리고 측정 점수는 몇 번을 측정하느냐는 거죠. 12. 그러면 반경 구분수에서 한 개의 지점에서 우리가 몇 번씩 측정하죠? 4번씩 측정하죠. 그러면 측정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자, 팁에 보시게 되면 표를 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굴뚝 직경이 1m 이하입니다. 자, 1m 이하 같은 경우에서는 반경 구분수가 1이고 측정 점수가 4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경 구분수 곱하기, 자, 반경 구분수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측정 점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직경이 1초가 2이야. 그럼 반경 구분수는 2고 측정 점수는 8. 주로 측정 점수를 기억해 놔야 돼요. 그 다음 2초가 4 이하에서는 측정 점수가 12. 그리고 직경이 4초가 4.5 이하에서는 측정 점수가 16. 그리고 4.5초간은 20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항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75번 흑광자 분광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광은은 180나노미터에서 2850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제논 램프. 자, 가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독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광은의 파장은 180나노미터에서 2850나노미터, 그리고 제논 램프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나번 주로 사용되는 검출기는 자외선 및 가시선 흡수 검출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답은 분광계는, 지금 분광계하고, 이제 분광계는 지금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오존 등이 대기오염 물질 분석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흑광자 분광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오존을 우리가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검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이에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검출기의 종류를 찾는 거죠. 그죠? 자, 갈로는 안정된 직류 전기를 공급하고 전원 회로, 그리고 전류 소절부, 그리고 신호 검출 전기 회로, 신호 감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 사이에 열 전도도 차이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료를 검출해서 분석하고 모든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으며 분석 대상에 제한이 없고 값이 싸고 시료를 파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검출기에 비해서 검출 감도가 낮다는 게 또한 특징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줄 쳤던 내용에 보시면 뭐를 이용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지금 열 전도도 차이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열 전도도 차이를 측정하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열 전도도 검출기가 되겠죠. 따라서 열 전도도 검출기를 우리가 TCD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TCD라는 열 전도 검출기.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황성분의 1.6% 이하의 함유하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실측 농도 측정 결과가 741ppm이었다. 배출가스 중에 실측 산소 농도가 7%, 표준 산소 농도가 4%이다. 황산화물의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농도 보정과 유량 보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도를 보정했을 때와 유량을 보정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식을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식은 21-OS 나누기 21-OA예요. 그러면 농도를 보정했을 때는 실측 상태의 농도에서 곱해줍니다. 반면에 유량을 보정했을 때는 실측 상태의 유량에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농도와 유량으로 보정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지금 농도를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1-OS 나누기 21-OA에서 곱하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실측 상태의 농도가 얼마죠? 741ppm이에요. 그리고 실측 상태의 농도 7%가 뭐죠? OA. 그리고 표준산소 농도 4%가 O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도 C를 계산을 해보면 CA라는 값이 741ppm, OS가 4%, OA가 7%.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도는 899.79ppm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7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의 먼지를 보통형 흡입 노즐을 이용할 때 등속 흡인을 위한 흡입량을 리터 퍼 미니트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대기압은 758mHg, 측정점에서의 정압은 마이너스 1.5mHg, 건식 가스 밑에 흡입가스의 게이지압이 1mHg, 흡입 노즐의 내경 6mm, 배출가스의 유속이 7.5m/s, 배출가스 중에 수증기의 부피 백분율의 10%, 건식 가스 밑의 온도가 20도씨, 배출가스의 온도가 125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값 자체 내에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유량을 계산하는 식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유량을 계산하는 식에 보시게 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는 게 뭐죠?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V라는 것은 속도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수분을 보정합니다. 1 마이너스 수분의 퍼센트 나누기 100. 자, 그리고 273 플러스 세타 M. 여기서 세타 M이라는 게 뭐죠? 흡입가스의 온도. 세타 S라는 것은 배출가스 온도. 그래서 273을 더한 것은 절대 온도로 표현하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PA 플러스 PS. 그리고 PA가 여기서 뭐냐면 대기압, PS는 정압, PM이라는 것은 게이지압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유속의 단위가 미터/세커거든요. 근데 QM이라는 단위는 미니처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커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0의 3승을 곱해 놓은 단위가 뭐냐면, 자, 여기서 직경을 우리가 단위를 미터로 대입을 해요. 그러면 면적 곱하기 속도를 하면 단위가 미터의 3승/세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커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미터의 3승을 리터로 바꿔야 되겠죠. 리터 퍼 미니처니까. 그래서 미터의 3승을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 자체를 직경을 미터로 넣어서 계산을 해버리면 단위가 유량이 미터의 3승/s가 나오기 때문에 리터 퍼 미니처로도 환산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직경 자체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직경이 6mm로 주어졌으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속도는 7.5m/s, 그리고 수분의 함량은 10%니까 0.1. 자, 그리고 온도를 보정했을 때 지금 세타 M이라는 것은 20도씨, 세타 S라는 것은 125도, 절대 온도로 보정하기 위해서 273을 더해줬어요. 자, 그리고 PA라는 대기압은 765mHg. 자, 그리고 PS라는 정압이 지금 마이너스 1.5로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5mHg 나누기 대기압 765mHg에서 PM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PM이라는 것은 게이지압입니다. 그래서 1mHg를 더해줬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바꿔주고 그리고 미터의 3승을 리터로 전환을 해주면 8.4 리터 퍼 미니트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단위를 보정하는데 세커를 분으로 미터의 3승을 리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값을 보정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에 암모니아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인도페놀법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시료가스량이 20리터인 경우에 암모니아 농도가 1.2에서 12.5 ppm인 것에 분석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용 시료 용액 10ml를 취해서 페놀라이트로 푸드시던 나트륨 용액을 얼마를 가하죠? 5ml. 자, 그리고 하이포와 염소산 암모늄 용액도 5ml. 그리고 마개를 하고 조용히 흔들어서 섞습니다. 그리고 답은 액은 25에서 30도씨에서 1시간 방치한 후에 광전 분광 광도계 또는 광전 광도계로 측정하죠. 라번의 분석을 위한 광전 광도계의 측정 파장은 640나노미터. 그때의 색깔은 청색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배출가스 중에 아황산가스의 자동연속 측정 방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로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를, 이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여기서. 그죠?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편향은 측정 결과에 치우침을 주는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우연오차. 나번에 제로 드래프트는 연속 자동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조건 하에서 제로가스를 일정 시간 흘려준 후에 발생한 출력 신호가 변화한 정도. 다음에 시험 가동 시간은 연속 자동 측정기를 정상적인 조건하에 따라서 운전할 때 예기치 않은 수리, 조정, 부품 교환 없이 연속 가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 자, 그리고 라벨에 보시면 점 측정 시스템은 굴뚝 단면 직경의 20% 이하의 경로 또는 여러 지점에서 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연속 자동 측정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내용에서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번의 편향이라는 것은 측정 결과에 치우침을 주는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우연오차가 아니고 개통오차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험 가동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 자동 측정기를 정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운전했을 때 예기치 않은 수리나 조정, 부품 교환 없이 연속 가동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이죠. 그래서 부품 교환 없이 연속 가동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을 시험 가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 측정 시스템은 굴뚝 단면 직경의 20% 이하가 아니고 10% 이하의 경로 또는 단일점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배출가스의 연속 자동 측정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간로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간로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해서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수용, 정화, 복원해서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환경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한계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보전기간 적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우리가 배출가스 보전기간이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15년에 24만 킬로. 그래서 15년 24만 킬로. 자, 15년 24만 킬로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이 두 개 중에 가장 빨리 도래한 것을 기준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12년인데 24만 킬로를 넘었어요. 그러면 킬로수를 기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킬로수는 20만 킬로인데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등의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2종 사업장의 규모별 부가계수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규모별 부가계수를 보시면 일종이 가장 큰 사업장, 여기서 가장 큰 사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 먼지 이 세 가지를 연간 배출량을 토탈해서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토탈을 해서 80톤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1종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규모는 2.0, 2종 사업장은 1.5, 3종 사업장은 1.0, 4종 사업장은 0.7, 5종 사업장은 0.4의 부가계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2종 사업장이라고 그랬으니까 2.0은 1종이고 그 아래 단계가 되는 1.5가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계 부착이나 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중 굴뚝 자동 측정기계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4차의 행정처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을 하려고 했던 사업장이죠. 그런데 하지 않은 경우에서 보면 보통 1차 처분은 경고가 많죠. 여기서 1차와 2차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3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업 정지가 들어가는데 3차는 조업 정지가 10일, 그리고 4차는 조업 정지가 30일이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4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조업 정지 30일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일 기준 초과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1일 유량을 산정을 위한 측정 유량의 단위는 미터의 삼성퍼 1로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측정 유량은 미터의 삼성퍼 1이 아니고 뭐예요? 데이 대신에 아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퍼 아워가 됩니다. 그리고 답은 1일 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1일 조업시간. 1일 조업시간은 별도로 시험에도 나옵니다.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며칠? 30일 동안의 배출시간의 조업시간 평균치입니다. 조업시간의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1일 조업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1일 조업시간은 30일 동안의 조업시간을 평균치를 시간으로 나타낸 거. 그리고 답은 먼지 이외의 오염물질의 배출 용도는 ppm이죠. 먼지 이외라는 것은 가스상 물질을 뜻합니다. 반면에 먼지는 mg/sm의 삼성으로 표기하죠. 그리고 답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배출 오염 기준 초과 1일 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처리하느냐면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자,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CO는 8시간 평균치가 9ppm이야. NO2는 24시간 평균치 0.10ppm이야. PM10은 연간 평균치가 5μg/m의 삼성이야. 벤젠은 연간 평균치가 5μg/m의 삼성이야.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령상 대기환경기준이 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일단 틀린 게 뭐예요? NO2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NO2 같은 경우에서는 24시간 평균치가 얼마예요? 0.06 ppm 이하예요. 그래서 0.06 ppm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NO2에 대한 환경 기준치를 보시게 되면 자, 연간 평균치는 0.03 ppm 이하, 그리고 24시간 평균치는 0.06 ppm 이하, 그리고 1시간 평균치는 0.10 ppm 이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기준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자, 신고를 안 했습니다. 환경상 위해가 발생해서 그 사용 규제를 위반해서 자동차의 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위반해서, 그 다음 측정기기와 관리 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품 결함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동차. 자, 부품 결함 시정 명령 위반. 여기에서 1천만 원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번, 라번, 다번은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죠. 라번에 비해서. 그래서 라번은 위에 세 가지에 비해서는 경미한 사항에서 해당이 하지 않죠.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는 벌칙 기준은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익혀두는 게 가장 수험 준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서류입니다. 가번에 보시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그리고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 계획서, 그리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실시계획 도면. 실시계획 도면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라번입니다. 자, 우리가 설치 허가를 받고자 했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보겠습니다. 자, 원료라고 하면 연료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에요. 그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가동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방지시설의 일반도, 그리고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그리고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증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설치 허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들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9번은 거의 매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실내 공기질의 관리 법규상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라돈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합니다.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140 베크렐 이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 표죠. 자,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 공기질의 권고 기준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보기가 바뀌어요. 자, 먼저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21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벤젠은 30, 톨루엔은 1000, 에틸벤젠은 360, 자일렌 700, 스틸렌 3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반면에 우리가 라돈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가 서로 다르죠. 라돈은 148 비큐럴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베크렐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꼭 기억하세요. 이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처럼 라돈이 가장 많이 나오겠지만은 다른 내용들도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90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 측정 결과의 기록 보존에 관한 기준 중에서 주유소, 주유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회수 설비의 처리 효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유전기 회수 배관을 설치한 후에는 회수 배관 액체 막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보존해야 되죠? 5년간 기록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년입니다. 5년.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회수 설비의 유전기 회수율이 적정 범위에 있는지를 회수 설비를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직전에 검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에 검사한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차량을 유리로 공급했을 때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주유시설에 부착된 유전기 회수 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로 직접 배출되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년이 되니까 3년이 아니고 5년이 돼야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와 관련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은, 자, 시운전기간은 며칠을 기준하나요? 시운전기간은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을 기준하죠. 따라서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답번이 정답.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 공기질 관리 법규상 폼알데하이드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자, 폼알데하이드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얼마가 정답이죠? 200씩. 그래서 나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는 우리가 라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폼알데하이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93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 환산계수가 가장 큰 연료는, 자, 무연탄을 기준하죠. 무연탄을 1.0으로 봅니다. 자, 93번에서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고체연료 환산계수를 보시게 되면 톨루엔은 지금 2.06, 유연탄 1.34, 에탄올 1.44, 석탄탄은 1.88인데 이 내용은 문제가 출제된 내용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답만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94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얼마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은 얼마마다 한 번씩 세우죠?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렇죠. 10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95번입니다. 악취방지 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중에서 실험 일지 및 검량성 기록지, 검사 결과 발송 대장, 정도관리 수행 기록철 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악취검사에 관계됐던 서류 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존기간은 3년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아황산가스의 대기환경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연간 24시간 1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간 평균치는 얼마죠? 0.02. 그리고 24시간은 0.05. 그리고 1시간 평균치는 0.15예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 벌써 이번에 이 환경기준치가 두 번째 나오고 있죠. 두 문제째. 그러니까 환경기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지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7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가금의 산정 기준에서 오염물질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낮은 것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론교재에 보면. 그래서 초과부가금 1kg당 부가금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먼저 먼지는 770원, 황산화물은 500원, 암모니아는 1,400원, 불소화물은 2,300원이니까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그럼 뭐가 되나요? 황산화물 500원인 황산화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98번에 보시면 악취방지법상 악취로 인한 주변의 건강상 위해 예방 등을 위해서 기술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관은, 자,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벌칙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로 출제됐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99번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해서 배출시설의 운영 상황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록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 거죠. 얼마가 되나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오염 기준 중 일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일반 기준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건설기계 중에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그리고 콘크리트 펌퍼트럭에 대한 배출오염 기준은 화물자동차 기준을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기준 적용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은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나 중간 냉각기를 부착한 경유 사용 자동차의 배출오염 기준은 무부하 급가속 검사 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오염 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답은 희박연소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 과잉률 기준을 적용을 한다 되어 있는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구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